나 멋있지 않아?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으실 거였으면. 안녕하세요. 드디어 29기 마지막 회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호님은 새우 데이트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영호님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느껴보는 느낌과 감정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게 확실히 눈에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가 계속 났던 것 같고 조급했던 것 같고, 그럼으로써 영숙님이 처음에 가졌던 그 호감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외형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영호님이 되게 그래도 성숙해 보이시잖아요. 잘생기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끌렸던 부분이 있는데, 첫 데이트 때부터 옥수님, 두 번째 데이트 때도 영철님만 나오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삐짐과 그리고 이제 말 실수 아닌 실수들이 조금씩 있으셨죠. 그리고 이번에 새우 데이트 할 때도 자기가 소심해진 영숙님 때문이라는 그런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새우 데이트 그거 딱 보고 그 생각은 했어요. 영숙님이 영호님을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선택을 안 하셨고, 근데 만약에 저 같아도 영숙님 상황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연하라는 거를 뭐 둘째 문제더라도 내 남자인데 내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옆에서 하고, 소위 말해서 이게 칭얼거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영숙님이 결국 영호님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고, 영호님이 조금만, 진짜 조금만 직진하면서 약간 남자답게 약간 쭉 밀고 나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제 생각에 영숙님이랑 체커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안 됐어요. 좀 아쉬운, 영호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좀 아쉬웠어요. 어우, 이 커플은 랜덤 데이트가 하늘에서 점지해준 데이트. 결국에 결혼 커플이 이 두 커플이셨죠. 근데 그 앞전에도 정숙님이 되게 사람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영철님과의 사이가 이제 깊어지시면서 이제 개인 인터뷰 하는 게 조금씩 더 많이 나오셨잖아요. 이제 분량이 좀 많아지시니까.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영철님이 요구하고 물어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 대답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이다라고 가야지 파악을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철님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은 이틀, 3일 상간에 지금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숙님이 얼마만큼 사람의 속을 잘 보느냐도 중요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잘 이해를, 이런 부분도 이해를, 아버님이 가부장적이셨으니까 가능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가부장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해보다는 영철님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러고는 본인이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를 덮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용숙님 찐인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되게 좋으시고 마인드도 좋으시고, 개인 인터뷰 하실 때 그 얘기 하세요. 길들일 수 있는 연하라고 말씀하시고, 영철님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정숙님이랑 영철님이 되게 진짜 잘 맞는 궁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철님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선택하기 전에 정숙님이 계속 불안해하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었을 때 아빠와 지냈던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독립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거를 영철님이 한 방에 깨주셨죠. 자기 기준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우리의 기준을 세우면 된다. 우리 기준이 중요하다. 이건 한 방에 끝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멘트를 했을 때 정숙님이 결혼을 이 사람이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두 분 보면, 뭐 제가 촌장 라이브 그걸 아직 안 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무슨 얘기 하셨는지 정확히 몰라요. 아예 아는 내용이 없는데, 그냥 잠깐 짤로 봤었을 때 두 분 되게 편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숙님도 편해 보였고 영철님도 되게 편해 보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이 두 분은 너무 잘 맞았다. 그래서 와, 진짜 랜덤 데이트가 하늘에서 점지해준 그런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영수님을 좋아했던 정숙님 모습도 있고, 영숙님을 좋아했던 영철님 모습도 있었지만, 이게 이 두 분을 보고 그 생각은 했어요. 결혼은 진짜 정해져 있어요. 자기 인연은. 딱 이 두 분한테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 봤던 것 같아요, 이 두 분.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정숙님의 배려가 되게 멋있어 보였던 커플이었어요.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정숙님 초반에는 좀 호탕하면서 조금 센 느낌도, 영철님이랑 딱 붙으니까 왜
그리고 차분하시고 주로 많이 들으시고 아빠잖아요. 영철님이 아빠 포지션이잖아요. 지금 아빠한테 자기가 평생 봤던 그 모습을 지금 외간 남자한테서 보고 있어요. 진짜 진짜 편해지신 거예요. 어떻게 본인 보면. 본 모습이 그런 네, 모습이신 네. 거네요. 왜냐면은 어쨌든 사업을 하시고 개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조금 세 보일 수도 있어요. 호탕하시고 웃는 것도 그렇고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영철이라는 이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아빠? 그리고 어쨌든 독립한 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30년을 내 옆에 있었던 아빠 같은 남자가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편안함을 느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본래 본인의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강하고 세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사람이 외형적으로 첫인상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처럼 이분이 약간 그랬던 거죠. 그래서 조금 편안해지고 말씀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조금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였던 거죠. 결혼이 무조건 지금 당장의 설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영철님이 지금까지 깐깐하게 했던 거는 면접이고 그렇죠. 이 이후 면접을 통과하면 이제 내 가치관은 다 깨고 싶다. 요 마음은 딱 어떤 마음인지.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가 남자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긴 하겠는데 근데 이게 기준을 그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상형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형도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의 기준인 거죠. 근데 이분은 이상형을 넘어서서 결혼하실 분에 대한 이상형이 계셨던 거죠. 근데 이게 기준이 너무 셌던 거지. 그리고 너무 깐깐하고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그 기준점이 너무 높으셨던 이 기준점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세운 거잖아. 근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다면 이 기준점이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이런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모두들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 이분은 엄청 깐깐하고 엄청 많고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영철님의 모든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그 사치와 성형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바람. 아마 10가지의 기준점이 있었다면 정숙님이 한 6개, 7개 정도는 들어와서 자기의 기준이 다 깨졌다. 이 여자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본인도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과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정말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데도 정숙님이 받아줬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결혼할 사람을 찾으면 여우 같은 여자, 아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우도 여우지만 곰 같은 여자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정숙님이 곰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집에서 살다 보니 이 사람 자체를 이해하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쉬웠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철님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연애는 영숙님이랑 하고 싶으면 결혼은 정숙님이다라고 얘기했다고. 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분 나쁠 수 근데 있죠. 정숙님은 또 되게 스무스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영숙님이 100%였다고 하는 거는 연애를 상대로 봤을 때 영숙님이 100이었지만 결혼까지는 몰랐던 상태다. 하지만 정숙이랑 얘기해보니 정숙 너는 찐이다. 결혼이다. 그렇게 되면 정숙이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냥 그 표현만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숙님은 지금 영철님이 어떻게 던져도 이거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를 바로 이게 캐치가 되시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례하거나 이게 얹어낼 수 있는 모든 언행들에 대해서도 별로 그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지 않았나. 두 분이 잘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길들일 수 있는 연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하는 투나 아니면은 뭐 워딩 이런 거를 조금씩 정숙님이 아마 확 하진 않으시고 조금씩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 앞에 같이 나갔었을 때도 이 사람 대화법이나 이런 걸 조금씩 말하면서 고치면은 이 사람은 조금씩 잘 따라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을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그거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얘기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옥수님이 결국에 이렇게까지 빌런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긴 했어요. 시작할 때는.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20대 연애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영수님이 1픽이고 원숙님이 선택을 했고 본인도 영수를 선택했는데 이게 솔직히 불안하다라는 요소
요소가 정확하게 왜 남들 앞에서 나를 안 챙겨줘가 기준점이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둘이 있을 때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나를 잘 챙겨주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다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영수가 안 나온다. 그리고 그 말투가 되게 차갑다라고 그거를 계속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성향 차이겠죠. 내 사람과 둘이 있을 때 잘해주는 남자도 있지만 상철처럼 모두를 챙기는 사람이라 누가 더 좋을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사람들 많을 때 그렇다고 영수님이 그렇게 안 챙길 것 같진 않거든요. 옥수님이 바라시는 건 진짜 20대 때 내 여자라서 옆에서 사람 있는데 안고 끌어안고 스킨십하고 땡겨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30대 후반의 옥수님이 20대 때의 본인 모습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자기는 그대가 원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리하고 왔다. 나 멋있지 않아?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으실 거였으면 늦어도 4일날 저녁에는 해결을 보셨었어야 돼요. 그 슈퍼데이트권을 상철님이 쓸게끔 만들면 안 됐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수님이 되게 저 어떡할 거야 막 이랬는데 뒤로 가면서 옥수님과 영수님의 서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 영수님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여자가 명확하게 너야 라고 얘기도 안 해줄 뿐더러 알고 보니 여기도 제대로 거절 의사도 안 비쳤다라는 걸 확인이 되면 마음적으로는 영수님이 되게 힘들었을 거다. 근데 심지어 지금 1대1로 이제 우리다라고 틀에 묶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수님이 계속 모르지 안 그럴 거잖아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본인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싶었다면 3일날 마무리 다 짓고 영수님한테 그냥 직진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좋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차라리 그렇게 빨리 요구를 했다면 영수님이 좀 더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거를 둘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쁜 얘기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광수님은 미련이 너 이제 옥수님 뒷담화를 화날 수 있어요. 화날 수 있긴 한데 근데 광수님은 솔직히 말해서 옥수님 어장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뭐냐면 너무 본인의 틀에 딱 갇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말한 거에서 나밖에 없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잖아. 그건 모를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영수님한테 왜 끌린지 모르겠다.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옥수님이 계속 예의도 바르고 뭐도 하고 뭐 젠틀하고 뭐 자상하고 뭐 이런 남자를 찾았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영수님이 보여지는 이미지로는 그렇게 뭐 자상하고 뭐 이렇지는 않거든요. 이건 제 3자가 봐도 그래요. 근데 결론은 옥수님은 영수님이셨던 거잖아요. 근데 광수님이 그걸 캐치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못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갇혀있기 때문에 안 하신 거라서 광수님은 더 이상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어장에 본인이 직접 그냥 들어가신 거라서 뭔가 옥수님이 진짜 말 그대로 뭔가를 리액션을 취했고 상철님한테 한 것처럼 광수님한테도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럼 진짜 어장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광수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상철님한테 했던 것처럼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광수님이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기분이 나쁜지도 알긴 알겠는데 좀 상철과 광수를 놓고 봐서 봤을 때는 광수님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파고 들어간 케이스고 상철님은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정확하게 몰랐던 것도 있고 너무 갈대 같기도 하고 너무 이게 갈팡질팡한 것도 너무 센데 그 갈팡질팡에 옥수님이 기름을 계속 부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영자님이랑 또 어그러지고 옥수님이랑 또 어그러지고 이랬던 상황이라서 옥수님을 욕을 뒷담화를 하고 뭘 하고 하려면 결론적으로 상철님이 하셔야 돼요. 광수님은 솔직히 크게 하실 게 솔직히 없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나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리액션 안 했잖아요. 비하인드가 안 나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송상에서는 먼저 찾아가서 옥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뭘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데? 확인은 해야지. 제가 생각한 게 그대가 생각하는 거랑 맞나요? 근데 안 했잖아. 그러고는 뒤늦게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이게 탕 맞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광수님은 그런 게 잘못됐었다. 근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한다. 그 상황을 만든 것조차도 광수님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순자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초지일관 모두의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대인배 같으신 분.
그리고 본인의 이제 확고한 의지도 있으시니까 다른 분한테도 아무런 그것도 없으셨던 것도 맞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모든 특히 여성분들 대상으로 했었을 때 고민 상담과 그 여성분들의 고민을 듣고 나서 남성들한테 가서 그게 정확히 맞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중간다리 역할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셔서 순자님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삼행시부터 노래부터 해서 이거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순자님은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이분은 29기에서 엔젤이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더 큰 싸움 없이 잘 마무리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 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됐겠죠? 두 분의 케미는 근데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순자님은 제가 봤을 때 연하보다는 동갑? 연상이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우리 나이 연상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맞지 않으실까 조금. 근데 연하도 잘 휘어잡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광수님이 잘 모르겠어. 상철님 나가셔 누구 만날 때 그럼 절대 안 돼요. 예, 나쁘게 얘기하면 상철님은 그냥 영자님을 이용한 거예요. 잡은 물고기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새우 데이트까지 보고 느낀 건데 상철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옥수님이셨어요. 근데 정말 기회가 안 닿아서 옥수님이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진짜 단순히 그 이유일 수도 있었다고 넓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아니었어. 왜냐면 새우 데이트 하는 그 마지막에 그럼 영자님한테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아니 뭐 내가 내 마음을 옳게 몰랐다 뭐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하는 사과가 필요했는데 되게 어정쩡하게 아쉽지 뭐 이래서 아쉽지 옥수님이랑 좀 일찍 데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푸념을 굳이 들으면서 사과를 하면 이게 사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제 생각엔 영자님이 진짜 많이 참아주신 거예요. 성격이 보시면 되게 시원시원하고 사람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시잖아요. 진짜 쿨하게 멋있게 넘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상철님은 영자님한테 정말 그 데이트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하셨었어야 돼요. 근데 보는 사람도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데 상대방은 진심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에 최종 커플이 안 되고 뭐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상철님은 모든 상황을 본인 스스로 망친 거라서 누구 탓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영자님은 어떻게 보면 상철님은 포기하신 게 훨씬 더 본인한테는 좋은 이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앞에 한 3일, 4일까지도 영자님이랑 최종 커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휴대권을 한순간에 그 옥수는 쓰고 와서 와 최고다 이 사람 와 이거 밀어붙여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면 아예 차라리 영자님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사실 옥수님이랑 꼭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처음부터. 근데 갔다 왔더니 와 멋있다 좋은데 어떡하지 막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상철님은 이럴 때니까 되게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사람이 되게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너무 별로였어요.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철님이고 제일 멋있었던 사람이라고 꼽자면 제일 멋있는 건 정숙님인 거. 근데 그래도 영자님이 시작과 끝까지 봤었을 때 영자님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성격에 그 정도로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면 정말 대인배이신 것 같아요. 영신이 그거는 이제 인정합니다. 6일 내내 아침 하시고 뒷정리도 다 하시고 그건 인정은 해요. 근데 영숙님이 되게 친절하게 진짜 남동생처럼 제자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느낀 거는 마지막 날 그 영숙님 거에 대해서 영식님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 같긴 해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인지는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숙님이 그런 부분 정말 대단한 거.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아무도 영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없거든요. 영숙님도 진짜 영식님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결국에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기도 했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눈에 계속 보였을 거고 그러니까 안타까웠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아침에 그렇게 차려서 기다려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기특하고 고맙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아침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상대방이 원하는 호의여야 되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호의를 했어서 그게 영숙님도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날이 6일차였죠. 6일차 동안 힘들었던 게 한꺼번에 영숙님 앞에서 터진 것 같긴 하던데 그리고 그 순간에 영식님도 이제 본인이 뭔가 잘못됐었음을 명확히 깨달았지 않았을까. 걱정스러우면서도 참 안타까우면서도 약간 그런 게 딱 영식님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하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대하는 법,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행동하시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연애나 사람을 상대하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스스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번에 아마 보시면서 많이 느끼고 가지 않으셨을까? 방송 보시면서 한 번 더 느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보셨으면서 이제 본인이 잘못된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어떻게 보면 영식님의 길을 되게 잘 잡아주고 계셨던 거 아닐까? 잘 잡아주신 게 아닐까? 아무도 해주지 않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영식님이 영숙님이 되게 고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끝까지 이제 잘 챙겨주려고 하셨던 영수님 모습도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모습은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거나 하는 방식을 아직까지 모르는 아이의 모습이었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시면 이제 좀 바뀌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은 봤던 것 같습니다. 이 관건은 이제 상철님이 영자님한테 어떻게 사과를 해서 마음을 풀어주냐, 그리고 영호님이 얼마나 영숙님을 휘어잡을 수 있었느냐의 관건이었는데, 결국 두 연하남님들은 아무도 못하셨죠. 동병상련이라고 하는데 상철님, 영호님이랑 동병상련이 아니야. 전혀. 그거는 갖다 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두 분 너무 다르셨는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돼서 조금 안타깝긴 했고요. 그래도 두 커플 나왔고, 한 커플은 결혼하시고 한 커플은 아직 잘 만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29기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연프를 처음 다 본 기수인데, 이게 제 나이 또래의 여성분들이 나와서 연하를 만나는 걸로 나왔잖아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격양된 적도 많고, 진짜 찐으로 화가 난 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기도 했었고, 이게 시작이긴 한데 앞으로도 다른 기수도 계속 보면서 이제 연프 이게 나는 솔로 보면서 리뷰하긴 할 건데, 아마 계속 조금씩 다듬어지긴 할 건데 29기가 아마 제일 안 다듬어졌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도록 노력은 할 거예요. 진짜 고생하셨고요. 결론은 솔직히 29기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